이응넉해 찾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성분의 전생의 인연이 현생의 파멸로 끝나다 입니다. 제1화 악몽의 시작.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서윤이에요. 32살 신경외과 의사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은 완벽해 보였어요. 좋은 남편 민혁, 안정적인 직업,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날 새벽 또다시 그 악몽을 꿨어요. 불타는 집, 피 묻은 손, 그리고 웃고 있는 남자.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얼굴이 제 남편 민혁과 똑같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식은땀을 닦으면서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오늘은 꿈이 현실이 아니길. 그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을 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새 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담당은 제가 맡게 됐죠. 차트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은퇴. 이 이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물었죠. 환자분 들리세요?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드디어 만났군요. 이번엔 당신이 먼저 죽을 차례입니다.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죠. 뭐라고요? 당신 누구세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무난했어요. 당신은? 바빴지만 당신 생각 많이 했어. 그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어요. 그 순간 알았죠. 이 남자 뭔가 알고 있다.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걸까? 그날 밤 다시 악몽을 꿨어요. 불타는 한옥, 피 묻은 손, 민혁과 닮은 남자가 웃고 있었죠. 꿈속에서 제가 소리쳤어요. 안 돼. 안 돼. 그때 은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생에서도 피할 수 없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이건 현실인가? 꿈인가? 그러자 또다시 은퇴의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제이와 진실을 향한 첫걸음. 다음 날 은퇴의 병실 앞에 섰을 때 심호흡을 여러 번 했어요. 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나를 아는 걸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가 눈을 뜨며 말했어요. 전생에서 당신이 저를 기억하시죠? 전생이라니. 무슨 말씀을? 그 순간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불타는 집의 모습이었죠. 곧 기억날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때 민혁이 복도에서 나타났어요. 차갑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 환자와 너무 가까이 하지 마. 기억상실 환자는 종종 망상을 보이거든. 알았어요. 민혁의 눈빛이 순간 너무나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그날 오후 병원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심리상담사 지아가 다가왔어요. 서윤 선생님 혼자 계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지아는 친근하게 말했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악몽 같은 거 자주 꾸시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어떻게?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생의 기억일 수도 있죠. 전생이라니. 믿기 어려운데요. 지아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곧 믿게 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자료실에 혼자 남았어요. 은퇴 관련 자료를 뒤지고 있었죠. 뭔가 있을 거야. 단서가. 낡은 파일 속에서 오래된 그림 한 장을 발견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건 꿈속 장면과 똑같아. 그림 속엔 불타는 한옥과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매일 밤 꿈에서 보던 그 장면이었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으셨군요. 이제 기억이 연결될 거예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은퇴가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집으로 돌아와 민혁과 저녁 식사를 할 때 그가 물었어요. 오늘 은태 씨 만났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았어? 제가 당황하며 물었죠. 어떻게? 병원은 좁잖아. 다들 알아. 그냥 일반 환자예요. 민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다시 악몽을 꿨어요. 불타는 집, 민혁과 닮은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다가왔죠. 은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생의 빛, 이제 시작이에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또야. 창밖을 보니 그림자가 민혁과 지아의 모습처럼 겹쳐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거지? 제3화 전생의 파편들. 다음날 은퇴의 병실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눈을 뜨며 말했죠. 드디어 기억의 조각이 이어지기 시작했군요. 제 손이 떨렸어요. 당신, 내 머릿속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저도 그 기억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구석에서 먼지 덮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이건 뭐지? 상자를 열었을 때 낡은 그림이 나왔어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죠. 이 그림, 꿈속 장면과 똑같아. 조선시대 배경의 그림이었어요. 불타는 저택, 피 묻은 손, 그리고 웃고 있는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이 민혁과 닮았어요. 그림 속 남자가 민혁? 그날 밤 꿈속에서 전생을 봤어요. 제가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던 시절이었죠. 조선 말기 저는 양반가의 첩이었어요. 사랑했던 남자 이도현에게 배신당했죠. 몬처의 모욕과 학대를 견뎌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이도현,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칼을 들고 이도현을 공격했던 순간 불길에 휩싸인 저택. 불 속에서 제가 중얼거렸죠. 왜? 나는 또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나?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 자료실에서 더 깊이 조사했어요. 은퇴. 단순한 환자가 아니야. 오래된 기록 속에서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목걸이에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연화 다시 만나리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란 말이야? 그날 저녁 민혁과 식사하면서 말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민혁은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 이제 조금씩 그녀가 전생과 마주하게 해야지. 밤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꿈속의 연화. 불타는 집. 그 남자. 왜 이렇게 선명한 거지? 은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억이 이어질수록 진실은 가까워집니다. 제사와 복수자의 정체. 은퇴의 병실 앞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물었죠. 어떻게? 이제 당신이 전생 기억을 완전히 떠올릴 시간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 할 겁니다. 그날 제가 모르는 사이 민혁은 지아에게 전화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요. 서윤이 진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어. 조치를 취해. 지아가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모든 건 계획대로예요. 병원 자료실에서 혼자 자료를 뒤지고 있을 때 지아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서윤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놀라서 돌아봤죠. 지아 씨, 기억을 찾는 과정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쳤죠.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전생에 나는 정말 민혁을, 이번 생에서도 반복되는 건가? 창문에 비친 민혁의 그림자를 보며 그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곧 모든 걸 드러내고 그녀를 완전히 내 손 안에 넣겠지. 다음 날 은퇴와 대화했어요.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번 생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전생의 저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민혁,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에요? 복수자입니다.
그날 자료실에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이제 피할 수 없어. 문서 속 그림이 민혁과 똑같았어요. 은퇴의 목소리가 들렸죠. 다음 단계는 당신이 전생의 빚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재호와 모든 것이 드러나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민혁이 제게 차를 건넸어요. 그리고 말했죠. 서윤 씨,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은 차갑게 말했어요. 난 단순히 남편이 아니에요.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충격에 휩싸였죠. 무슨 말도 안 돼요. 전생에서 나는 당신에게 배신당했고 이번 생에선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지아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네요. 민혁 씨가 원하는 건 당신의 마음과 기억, 그리고 운명 자체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혁과 지아, 나를 이렇게까지 조종하려 했다니. 은퇴를 찾아갔을 때 그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민혁은 전생의 배신을 갚기 위해 당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지막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결심했죠. 알겠어요. 이제 끝을 봐야죠. 그날 밤 폭풍 우치는 옥상에서 민혁과 마주쳤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한다면 다시 함께 지옥으로 가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당기며 난간 근처에서 격렬히 대립했죠. 번개가 떨어지고 벼락 소리가 울렸어요. 우리는 추락하는 듯 했죠. 은퇴는 병원 CCTV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번 생의 빚은 거의 갚였네요. 제6화 끝, 그리고 시작. 옥상 폭풍우 속에서 민혁과 대치했을 때를 기억해요. 당신이 나를 불태웠지. 이번엔 내가 널 무너뜨릴 차례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럼 다시 함께 지옥으로 가겠군요.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빠르게 교차했어요. 조선시대 불타는 집의 연하와 이도연, 그리고 현재 옥상의 저와 민혁. 생각했죠. 전생의 죄, 저주, 반복되는 고통. 이번엔 내가 살아남아야 해. 난간에서 서로 밀고 당기던 순간 민혁이 속삭였어요. 마지막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어. 저는 외쳤죠. 나는 살 거예요. 민혁의 팔을 뿌리쳤어요.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고 우리는 난간에서 추락했죠. 그런데 다음 장면은 이상했어요.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지아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죠. 이름은 윤혁이에요. 아기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빛났어요. 은퇴는 병원 CCTV 화면 앞에서 속삭였어요. 이번 생의 빚은 갚였네요. 하지만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겁니다. 아기 윤혁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죠. 눈동자가 불꽃처럼 반짝였어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으로 태어난 건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지, 전생의 빚이 정말 갚아지는 건지 알고 싶어서예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생에 저주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